한국에서는 10년 전까지 부자가 비호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다는 문화가 있는 걸까요? 이제 에도 시대 일본의 상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기 일본 상인은 돈을 잘 벌면서 비호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상인의 마인드와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 일본 지식인이 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미천한 상인이 잘 살면서 괄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미천한 신분인 상인이 돈을 벌고 잘 사는 모습은 다른 계층에게 곱지 않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자본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동서양의 역사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에도 시대는 중세시대의 강력한 산업공상, 신분제와 근대로 넘어가려는 상공업의 발달이 맞물린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은 계급상 낮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했습니다. 상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돈을 탐하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유대인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다른 원인으로 상인이 좋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계급이었죠. 이때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일본 상인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후지산만큼 돈이 쌓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사에게는 무사도가 있고 상인에게는 상인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가 출항하면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그만큼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갈 곳을 잃은 상인에게 상인의 길을 알려준 사람은 이시다 바이간이었습니다. 상인의 삶을 살았던 이시다 바이간은 상인이 이윤을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습니다. 무사에게 무사도가 있듯이 상인에게 상인도가 있음을 말하며 근면하고 신용을 가지며 정직하게 버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시다 바이간의 주장은 당시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비윤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이 하는 일을 더욱 잘해도 되니까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시다 바이간의 이러한 상인도는 일본이 근대로 넘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시다 바이간의 이러한 상인도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는 상인도가 있었을까요? 산업공상으로 나누어진 사회란 각각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조선도 일본과 같은 산업공상이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의 지식층 형성 과정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중국에만 잘 보이면 되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공업을 천시하고 오직 농업만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시다 바이간 같은 개념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설립 후에도 여전히 부자는 존경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경유착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슬픈 사회상입니다. 더욱 슬픈 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부자가 아니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한국이 되어갑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수치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자에 대한 비호감은 예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